뭐 양재동 팀이다 했는데 저는 뭐 그쪽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 모 네. 건설사 이제 예. 사무실이라고 하고 들었는데 네. 거기는 그냥 외부적으로 당시에도 이제 소문으로 돌던 거는 예. 알려진 유명한 법사 예. 그런 분들이 뭐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건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대선 당시에 서초동 캠프, 양재동 캠프 두 캠프가 유명한 걸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전원으로 돌아다닙니다. 네, 저도 뭐 전원으로 많이 들었죠. 법률가들 주로 예. 지금 의원이 되신 예, 누구 예. 포함해서 주로 서초동에 있었다, 서초동 예. 팀에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죠. 그러면 윤석열 캠프 자체가 말이죠. 정상적인 어떤 그 골간 체계, 선거 캠프의 골간 체계보다는 사무실도 별도로 비밀 사무실에서 여론조사도 공식적인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여론조사 보고서로 이게 정상적인 캠프 운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지금 있겠어요.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진짜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제가 공개했던 것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에 네.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날 그 핵심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오마이뉴스에서 아침 6시쯤에 그게 보도가 돼서 오픈이 된 거예요. 단체 대화방이 한 120개 있었다는 거죠. N-1부터 해서 N-120까지 네. 있었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N-20방에는 윤석열 후보까지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예, 예. 그러면 그거에 보면 생성하는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오더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면 생성하는 팀에서 네. 만들어 올리면 또 이 배포 유포하는 팀이 또 따로 있던 것 같아요. 그 예. 내용만 놓고 예, 보면요. 예, 예. 그렇다면 그들은 다 어느 방에서 어디서 했을까? 전국 각자 떨어져서 자기가 좋아서 그냥 자기 혼자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뭔가 불법적 요소가 많이 있었다. 지금 보면 제가 그날 공개한 자료에 보시면 회의 자료에 제가 회의 마치면 저희한테 필요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타이핑해서 또 내부 공유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정책에도. 네, 예. 거기 보시면 대체 대화방 각별히 주의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빨간 글씨로 돼 네, 있고. 네. 대체 대화방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들켰으니까 새로 만드니까 대체자가 들어갔죠. 안 그러면 대체자가 제가 임의로 지어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돌아보면 굉장히 위험한 선거, 굉장히 어떤 헌법적 가치 질서를 굉장히 위배하는 그런 대선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불법 캠프였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지금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죠. 시작부터 예. 그러니까 경선 과정부터 뒤에까지 그렇게 평가가 되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 통상의 범주에 있는 정당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은 요만큼이라도 불법이 있으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고 그렇죠. 검찰에서 조사다 예. 나오기 때문에 압수수색 당할 수 있어서 정말 다들 조심조심하면서 네네. 선거를 합니다. 불법 선거사무소 이런 걸로 실제로 그 당선 무효되고 한 사례들이 막 있지 있잖아요. 않습니까? 그 유독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웠던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죠. 당신들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덤덤 무감각하고 무시하거나 이런 거죠. 그런 모습들이 제가 에피소드로 자꾸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 건 아까 오빠가 누구야 이런 것만 남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혹하죠. 근데 자꾸 이게 이제 산으로 들러 가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모습이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났다. 그게 곧 지금 집권 이후에도 어떤 그들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법치죠, 그죠? 기본적으로 법치에다가 어떤 전체적인 인식을 보면 신자유주의 같은 인식들이잖아요.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또 뭡니까? 어떤 수정자본주의처럼 정부가 특정 부분만 개입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모든 부문에 모두 개입하듯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네. 부분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다 개입한. 그러면 그분들이 자유에 대해서 뭐 어떤 연설에서 29번이 들어갔느니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틀렸네요. 신자유주의의 기본 핵심도 틀려 있는 거잖아요. 스몰 가버먼이잖아요.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그래서 청와대 수석도 7개로 줄였잖아요. 7개로 네. 줄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지금은 네. 더 늘었지만 7개로 줄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수석에는요. 사회, 복지, 교육, 문화, 예술 다 들어갔어요. 그럼 만능이에요? 예. 신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얘기죠. 예.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캠프에서 일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끄러운 과거 경력으로 교수님 경력에 남게 되지 않을까. 제가 결과적으로 물론 저는 이제 뭐 제가 탄핵의 트라우마를 안고 그걸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수위 시작하면서 떠났지만 정말 그래도
잘 되기를 바랬어요.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또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잘 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사람 얘기를 지극히 꺼려 하는 거고 특정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고 했던 측면들인데 제가 우려하고 무너지겠구나 잘못되겠구나 박근혜 정부 때 속절없이 하다 콘크리트 뭐 20%니 뭐니 하다 그게 5% 떨어지는 걸 다 네. 한복판에서 봤잖아요. 위험하겠구나 했는데 지금의 행태는 사실은 비등점이 높아졌을 뿐이지 국민들의 분노나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어 탄핵할 때 100도였다면 지금 한 200도로 높아진 거죠. 내성도 생긴 것도 네. 있고 트라우마도 온 국민한테 있는 거죠. 탄핵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은 원래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참는 것 뿐이지 지금 떨어질 때는 정말 제가 비유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부 동정 여론도 꽤 있습니다. 과연 그게 그 정도로 갈 거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과연 지금 이 정권이 잘못됐을 때는 과연 그들은 동정이 어느 정도가 있을까. 굉장히 저는 서글프고 참담한 마음으로 더 이상 거짓하지 말아라 라는 그 외침 하나밖에 아니에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냐면 제가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저만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누구나 조금 더 잘 보이려고 하고 과대포장할 수 있고 합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 선의의 거짓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거짓말. 예를 들면 당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증인 선서하고 할 때 국회에서 이런 모습이 진짜 대한민국 국회 이게 지금 국회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국정감사인가 깜짝 놀랐어요. 바람 소리가 들어가서 뭐 위변조 얘기가 나왔죠. 그 뭐 김영선 주라 했는데. 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뭐 비서실장 줄줄이 최고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을 도대체 뭘로 알길래 정말 그 조지올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바람 소리가 들어가서 위변조 그러면 좋아요. 일부 잘 안 들리는 부분에 위변조는 있다 치고 내용이 그럼 위변조 됐다는 말입니까? 이게 국민을 바라보는 적나라한 시각이다. 그들이. 그러니까요. 참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도 교수님께서 아마 많이 몇 가지 지금 뭐 말씀을 하드디스크. 드린 거예요, 사실은.